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김보람입니다. 바로 엊그제 1900선을 이탈했던 코스피 지수가 오늘 삼성전자의 4분기 호실적 덕분에 단순한 1900을 회복했습니다. 개장 직전에 발표한 삼성전자의 4분기 영업이익이 5조 원을 뛰어넘으면서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는데요. 애초 시장의 예상은 4조 8천억 원 정도였습니다. 네, 이 덕분에 오랜만에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동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IT주가 동반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오늘장의 특징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이 1월에 옵션 만기임에도 불구하고 만기일 충격은 아직까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요. 양시장 시장 흐름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904포인트 가리키면서 1% 이상 오르고 있는데요. 일종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개장 직전에 발표됐던 삼성전자의 호실적 덕분에 1895포인트 갭상승 출발한 이후 계속해서 꾸준하게 1900선을 유지하고 있죠. 주목할 만한 점은 외국인 쪽에서 오늘 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130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는데요. 기관이 530억 원 정도, 개인 쪽에서 1000억 원 정도 팔고 있지만 오늘 1%의 상승, 외국인 쪽에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1월 옵션 만기 부담도 일단 털어낼 수 있을지 장 마감까지는 지켜봐야겠지요.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꾸준하게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 이상 오르면서 567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일종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565포인트의 상승 출발한 이후에 강보합권 유지하다가 오후장 들어서 상승폭을 더 키워가면서 장중 고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도 주목할 만한데요. 꾸준히 매수하던 기관에 더해 외국인도 조금 사주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쪽에서 130억 원 정도, 기관 쪽에서는 오늘도 한 22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고요. 개인만 290억 원 정도 팔고 있습니다. 현재 지수는 567포인트를 지키고 있습니다. 네, 먼저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살펴보시고요. 저는 잠시 뒤에 다시 오겠습니다. 네, 목요일장 현재 분위기도 한번 살펴보고요. 힘이 없는 종목에 숨을 불어넣어드릴 수 있는 CPR 종목 상담까지 받아볼 수 있는 순서입니다. 샘플러스 이득고 멘토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단숨에 1900선을 회복했습니다. 삼성전자의 호실적이 톡톡한 역할을 해줬고요. 외국인도 오늘장에서 매수하고 있는데요. 반짝하는 상승이 아니라 좀 추세적인 상승세로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일단 어제 우리 CPR에서 오랜만에 코덱스 인버스 유가 하락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죠. 특히 이제 코덱스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 양적완화 축소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인버스가 상승을 하게 되면서 경신한 8,550원대, 2013년도 경신한 8,550원대, 이때의 최고가를 돌파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2014년도의 고점이 8,045원이기 때문에 이번 2015년도 유가 급락과 어떤 그리스의 정세 불안 문제 그리고 유럽의 디플레이션의 어떤 그런 복합적인 상황들로 인버스가 이번에 상승을 할 때 고점이 8,300원대 중후반대이기 때문에 작년 고점이 8,045원을 돌파하는지 체크하자라고 유가와 더불어서 어제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어제 일단은 종가상 인버스가 종가상 음봉 마감하는 그런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면서 음봉 마감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면서 사실 유가를 어제 이제 오랜만에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음 주 초반으로 상승을 예상했던 그런 어떤 상황이었는데 어제 다우지수의 상승 글쎄요 일단 우리 증시도 그렇고 다우증시도 그렇고 현재
시장 전반적인 어떤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포인트는 수급에서 오는 5일선의 안착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시초가 상당히 좀 양호하게 출발한 상황에서 5일선을 안착을 지금 코스피 지수가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5일선의 안착 여부 확인하시면서 제가 일단 간간히 국제유가 차트와 함께 지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인버스나 레버리지 정도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시면서 시장 대응을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의 이제 CPR을 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어제 이제 삼성 SDI를 CPR을 좀 해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삼성 SDI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4분기 실적과 내년 어떤 상반기까지 예상되는 양호한 실적, 그리고 2015년도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세스에서 주목받는 어떤 무인 자동차에서 이 삼성 SDS가 주요 글로벌 자동차사에 납품을 하고 있는 어떤 배터리나 기술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다 좋다. 다만 그것이 이제 결국에는 현재 주가에 대한 부분들이 매력적이지 못했다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회사는 어떤 실적적인 측면 그리고 상당히 양호한 그런 그런 부분에서는 좋지만은 종합지수를 조금은 못 믿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일단 이 회사가 지수가 양호하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주가가 반격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 세기의 강도는 강해질 것이다. 그리고 목표가를 14만 원 정도 따라고 어제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제 오늘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3% 정도 상승이 나면서 상당히 양호한 그런 모습들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 이제 우아한 투자님을 비롯해서 혹시 이 삼성 SDI로 홀딩하고 계시는 우리 CPR에 그런 애청자분들이 좀 계신다라고 하면 오늘 일단은 이 삼성 SDI 5일선의 안착을 오늘 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상승도 기대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최근에 우리 CPR을 통해서 심폐소생이 들어갔던 그런 종목들이 지수 대비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좀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종목들, 특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물리신 종목들,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강하게 슈팅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우리 CPR은 그러한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진단하고 재료를 찾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인터넷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요. 회원가입을 하시고 오늘장 내일장 클릭하셔서 이드코의 CPR 게시판을 접속하시면 상단글 올릴 수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전화와 문자 더불어서 반드시 4월에 있을 가격 제한 폭의 변경이 되기 전까지 포트의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사연과 함께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빠르게 읽으면서 CPR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롱초롱님께서 올려주신 사연이 되겠고요. 한국전력을 10월달 48,500원에 50%를 샀습니다. 제가 산 뒤로는 주가가 지지부진한 건 둘째치고 많이 빠져서 너무 힘이 듭니다. 요금 인하에 대한 악재는 지수에 다 반영한 것이 아닌가요? 추가 매수는 어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고 앞으로의 주가 추이도 궁금합니다. 라고 초롱초롱님, 한국전력의 주가도 초롱초롱해야 되는데 조금은 어두운 그림자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3% 정도 지수 대비 약세를 보이는 모습. 자, 한국전력 최근에 이제 요금 인하권으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조금은 불안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온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한국전력 오늘보다는 내일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조금은 버티자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우리 초롱님께서 돈을 얼마나 매수를 하셨는지는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글을 쓰신 것만 보더라도 정말 좀 힘이 드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주식을 매수하실 때 내 밥그릇 크기만큼 좀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1,000만원어치의 주식을 사서 불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1,000만원어치만 주식을 매수해야 되는데 꼭 5천만원, 1억치 이렇게 나의 밥그릇 크기보다 넘치게 매수를 하니까 주식을 매수했을 때 불안한 심리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불안하지 않을 정도로의 주식을 항시 매수를 하셔야 불안하지 않다는 점 반드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가 한국전력 앞에서 걱정하지 말자라고 좀 말씀드렸던 이유는 요금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떻게 되든 안 되든 그것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요금 인하에 대한 부분들 아직까지는 나오지 못할 것으로 일단은 개인적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2월 15일에 주가가 급락했던 부분들이 조금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한정기술과의 블록딜, 이 블록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그런 블록딜에 대한 부분들로 인한 것들. 하지만 오히려 이 블록딜로 인해서 이제 한국전력이 약 890억 정도의 현금을 마련하는 그런 부분들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재무구조 개선에는 일단은 긍정적이라는 점이 되겠고, 다만 이제 조금은 아쉬운 그런 점이 수급 주체들에 대한 모습들.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동안 이제 기관들의 매도세로 인해서 주가가 박스권에 갇힌 모습. 하지만 어느 정도 기관들의 매도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서 서서히 한국전력의 주가도 바닥권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 한국전력의 주가가 상승했을 때 그때 어떤 매수 주체로 끌어올리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확인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서 기술적으로도 일단 주봉 차트를 좀 보시면은 최근에 3주에서 4주 정도의 아랫꼬리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만큼 4만원대의 부분들이 4만원대에 대한 그런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이제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 종목을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이 종목보다는 조금은 다른 종목으로 관심을 가지자. 일단 초롱님께서는 상당히 좀 불안하다라고 좀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서 추가적인 금액을 더해서 매수를 한다는 것은 조금은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겠고, 한국전력을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도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조금은 현재 지수 대비해서는 떨어질 수가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종목보다는 우리 CPR에서 나오는 다른 종목들, 그리고 초롱님께서는 매수가 정리 의견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CPR 종목으로 한국전력 상담 들어봤고요. 코스피 지수 5일선 안착이 일단 중요하겠다라는 말씀까지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IM투자증권의 양태준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옵션 만기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삼성전자의 힘일까요? 1900선을 단숨에 회복했습니다. 일단 1%대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옵션 만기에 대한 충격은 비껴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오늘 장 분위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우선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좀 시장의 기대를 웃도는 실적을 좀 발표를 하였습니다. 삼성전자가 5조 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한 배경으로는 환율 상승도 있고요.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 이제 호주세도 지속이 되고 있고, 또 LCD 업황의 호황에 좀 다른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려하였던 스마트폰 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확실한 방향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 3분기 때보다는 좀 어느 정도 안정을 좀 찾은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게 이제 4분기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바로 이제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우선 1분기에는 계절적으로 비수기에 속하는데, 이번 삼성전자의 전 영업 부분, 이제 실적 개선 의지가 임직원들로 많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은 1분기에도 어느 정도는 좀 지속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이 이제 새해 첫 옵션 만기일인데, 하지만 시장 같은 경우는 큰 변동 없이 오히려 1900선으로 회복을 하여서 지금 1904포인트 정도, 이제 순조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연말에 주요 매물들이 청산을 하여서 이번 옵션 만기일에는 대규모 매물이 좀 없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부터 꾸준히 좀 매수 잔고를 쥐었기 때문에 이번 옵션 만기일에는 청산한 물량이 좀 크지 않은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직 장이 끝날 때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끝날 때까지는 큰 변동은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일부 대형주를 중심으로 좀 매도 우위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는 이 점만 주의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시장 전략에도 전환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마감 전략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우선 지금 1904포인트로 해서 이제 1900선은 이제 다시
들어왔는데요. 네. 일단 코스피가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좀 삼성 관련주들이라든지 SK 하이닉스든지 IT 관련주들을 중심으로 좀 상승을 하면서 지수를 지키고 있는데, 현재 자금 흐름으로 보았을 경우에는 기관 같은 경우는 코스피는 매도를 하고 있고, 이제 코스닥은 집중적으로 좀 매수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뭐 인터넷 게임 업종이 좀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 컴투스라든지 웹제, 뭐 다음 카카오, 뭐 케인빌 등 이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 이제 거래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좀 거래 대금이 큰 폭으로 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좀 평균적으로 연초 대비 한 14%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당분간 좀 실적 모멘텀이라든지 성장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당분간은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할 수 있으니 매도를 하시더라도 전량 매도보다는 일부 매도가 좀 적절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삼성 관련주들을 포함해서 오늘 SK 하이닉스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좀 단기적으로 좀 과대 낙폭이 나오는 종목들에게 좀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존에 잘 나가던 코스닥 종목들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겠으니 매수하신 분들은 그대로 보유하시면 좋겠고요. 코스피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낙폭 과대 종목으로 단기 트레이딩, 기술적인 반등 정도만 노려보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양태준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종목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샘플러스 김지용 멘토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도 단기 공략 종목 많이 뽑아주셨다고 하는데요. 일단 어제 종목부터 AS를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신전기, 솔리드, 오디텍, 그리고 ENF 테크놀로지 말씀해 주셨었는데요. 일단 기신전기는 조금 제쳐두더라도 솔리드, 오디텍, ENF 테크놀로지는 일단 반등 추세로 돌아선 종목들이었잖아요. 기신전기, 솔리드부터 두 종목 AS 받아보겠습니다. 기신전기는 뭐 그 몰드 베이스, 중소형 몰드 베이스 사업을 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이제 뭐 중대형 쪽에 신규로 투자를 하면서 장기적으로 이제 저평가됐던 부분이 이제 해소가 될 거다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특별히 크게 이게 거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크게 뭐 7,000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네. 지금 오히려 뭐 빠졌을 때는 매수 관점에서 대응하셔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솔리드 같은 경우는 어제 좀 위에서 밀렸던 부분이 오늘은 좀 회복을 하는 상태고요. 예, 뭐 주가 지금 현재 뭐 괜찮고, 통신주 그리고 IT 이쪽이 전반적으로 다 괜찮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괜찮고, 솔리드도 거기에 어떤 주요 흐름에 뒤처지지 않을 종목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한번 들고 가시는 쪽으로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신전기는 지금 매수해봐도 좋겠다 말씀해 주셨고요. 솔리드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전망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오디텍과 ENF 테크놀로지도 AS 받아보죠. 네, 맞습니다. 자, 오디텍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많이 오르는 상태였습니다. 네. 이게 뭐 8,500원을 저점을 하면 오늘도 뭐 10,000원을 잠깐 찍고 이렇게 좀 하락을 했는데, 그런 뭐 그림상으로는 좀 부담이 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어떤 기업 가치나 그런 이쪽에 하는 업황이라든가 LED 쪽에서 이렇게 수익을 내는 회사는 없거든요. 그리고 패키지, 반도체 패키징 사업 부분이 또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고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셔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지금 추세 전환을 했고, 밑바닥에서 지금 저항 구간에서 7,000원 돌파한 이후에 계속 꾸준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최대주주도 뭐 지분을 조금씩 이제 저가에서 매집할 정도로 그만큼 이제 뭐 어느 정도 많이 떨어졌고 업황도 회복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뭐 IT나 그런 부품주들이 좋기 때문에 추세는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네, 오디텍 이미 전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추천해 주셨기 때문에 당분간 눈에 보이는 매물대는 없어 보입니다. 꾸준히 들고 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조정이 나온다면 그때는 매수 기회로 삼아보자는 말씀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ENF 테크놀로지 IT 부품주 잘 가고 있죠. 이러한 추세에 동반해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겠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네 종목 다 AS를 받아봤고요. 오늘의 관심 종목들도 들어보죠. 예, 오늘 종목도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이나 이런 쪽에, 네. 예, 눈에 띄는 종목이 그쪽밖에 없네요. 일단은 첫 번째 종목은 전파 기지국입니다. 전파 기지국은 말 그대로, 예, 기지국, 예, 무선 기지국 전문 업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공 및 운영 보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공 운영부 수익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옵니다. 그 영업 이익에서 48% 달할 정도. 한번 설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를 통해서 기지국 수익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좋은 수익 구조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보면 예, 주가가 한번 좀 급등을 한다면 계속 좀 안정적으로 한 16,000원대에서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 시장은 앞으로 뭐 3G, 4G, 앞으로 이제 5G도 나온다고 하죠. 그리고 네. 어드밴스, 계속해서 기지국 투자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동사의 뭐 그런, 앞으로 수익이 뭐 갑자기 뭐 낮아지거나 그런 일은 거의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3분기만에 올해 뭐 매출액을, 예, 전체 작년도 매출액 초과했을 정도로 굉장히 좀 호조에 있고, 지금 현재 뭐 PR도 따져봐도 한 8배 정도로, 예, 크게 무리가 없기 때문에, 지금 뭐 16,400원, 예, 무리 없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 가담하시면 2만원대 이상에서 팔 수 있는 기회 충분히 줄 거라고, 예,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종목은, 세움 메디칼입니다. 세움 메디칼은 의료기기 그런 전문 회사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비트 컴퓨터를 말씀드렸는데, 그런 의료 정보 헬스 이쪽이 한 번쯤 좀 움직일 때가 됐다고 좀 보여지고요. 세움 메디칼은 뭐 전기 시술 장치를 국산화한 이후에 외산이 점유했던 그 부분을 이제는 국내 시장에서는 점유율 1위 예, 달성을 했습니다. 그럼 뭐 전기 시술 장치면 그런 뭐 레이저라든가 뭐 그런 것들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연평균 5에서 10%는 꾸준하게 지금 수익을, 예, 내고 있고요. 예, 성장을 하고 있고, 부채 비율은 이 종목은 거의 뭐 없다시피 합니다. 10% 미만이고요. 예. 그리고 유보율도 꾸준하게 지금 계속 수익을 내왔기 때문에 1350%에 달할 정도로 재무구조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이제 베트남 공장이 완공이 되면서 그런 동남아 시장, 예, 개척과 유럽 시장에도 이제 서서히 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6,300원대, 예, 충분히 매수 가능하고요. 예, 손절가는 동상 뭐 좀 이게 약간 좀 많이 고가 대비해서 좀 조정을 받았지만, 예, 좀 고퍼주기 때문에 20배 넘어가는 고퍼주기 때문에 5,800원을, 예, 손절가로 좀 제시해 드리고요. 목표는 7,500원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종목은 이데아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굉장히 좀 생소한 종목이네요. 아시는 분이 많이 없을 겁니다. 자, 휴대폰 부품 금형을 제작하고 있고, 휴대폰의 그런 반제품, 예, 그런 공정률 95%까지 이렇게 받아서 이제 조립하는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매출이 급증하기 시작했고요. 예, 작년에, 2013년도에 흑자 전환하고 작년, 예, 2014년도에 한 해가 넘어갔죠. 예, 올해도 이제 뭐 한 30% 이상 매출이 성장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뭐 터치 패널이 중대형화에 유리한 그 메탈 메쉬 기반의 그런 터치 패널을 개발해서 지금 현재 레노버에, 예, 중국 그 노트북 회사죠. 그 레노버에 공급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2014년 예상 매출이 1,100억인데, 예, 거의 뭐 달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영업이익은 55억, 그리고 순이익은 지금 보수적으로 추정했을 때 45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거든. 근데 지금 시가총액은 현재 22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그거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고요. 그리고 올해 기준 했을 때는 뭐 PR 3배? 4배? 요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좀 크게 잡겠습니다. 네. 3,300원, 예,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좀 의미는 없겠지만 2,000원,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FNC 엔터입니다. FNC 엔터. 이 종목은 좀 제가 여러 번, 추천을 드렸던 그 엔터주 중에 하나입니다. 초반에 추천했을 때가 뭐 21,000원, 2,000원대였었는데, 목표가는 25,000원대를 도달한 다음에 제가 목표가 좀 수정을, 좀 더 한 3만원대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신규 상장 종합 엔터테인먼트 업체고요. CN블루, 잘 아시는 그런 FT 아일랜드, 그리고 AOA, 그런 등을 보유한 알짜 엔터 기업입니다. 중국 내 K-팝 시장 확대로 또 그쪽에 FNC 아카데미를 설립을 했고요. 굉장히 그쪽에 좀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하이에 광저우에 법인이 있고요. 그리고 적극적인 해외 IR 활동으로 최근에 또 외국인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데 아마 그 이후에 이런 좀 외국인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갖고 들어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해 예상 PR이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2014년 PR이 13배 수준인데 엔터주가 평균 뭐 YG나 그런 SM 있죠. SM이 26배 거의 뭐 30배 가까이 되는데 그거에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목표가 아까 말씀드렸다 3만원으로 제시해드리고요. 지금도 좀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4가지 종목 추천을 받아봤는데요. 전파기주국, 세운메디칼, 이랴 그리고 FNC 엔터까지 4종목 함께 해봤습니다. 이 종목들에 대한 대응 전략 언제든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VOD 통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지용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 중국 증시 흐름과 함께 또 후광퉁 관심 업종과 종목까지 챙겨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유한타증권의 정윤성 PB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 증시가 5거래일 만에 1%대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증시 분위기부터 읽어주시죠. 예,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상해지수 우선은 지금 현재 같은 경우 3,310포인트대까지 약 1.8% 밀리는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해종합지수가 보통 5일선에 닿았을 때가 별로 없는데요. 언제가 있었냐? 급등 이후에 12월 9일 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12월 23일과 24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0영업일마다 한 번씩은 이런 느낌이 찾아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하락을 했다라고 하고 이때 3,300포인트가 뭐 다 있다라고 하면 내일 급등의 양상이 이어지거나 아니면 내일까지 음봉이 보인다라고 하면 한 번쯤은 매수가 한번 접근을 해볼 만한 그런 자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종목별로 보면요, 대체적으로 하락의 움직임이고요. 특히나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하락폭이 큽니다. 은행주들, 그다음 보험주들, 증권주들 대체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요. 또한 부동산 관련주들, 보리부동산이라든지 금지그룹 같은 경우는 하락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도 관련주들도 빠지고 있는데요. 대신에 중국 남차와 북차는 상한가의 모습으로 오늘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핫한 쪽은 IT 쪽인데요. 항천정보, 또 북경용호소프트 같은 경우는 오늘 강세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좀 상한가 종목들을 보면요, 국투신집 에너지라든지 그렇게 에너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당산항 같은 1대1로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종목에서 눈에 띄고요. 또 홍콩 쪽도 보시겠는데요. 더큰그룹이라든지 제일덕성, 회창홀딩스 같이 이제 내수 쪽이라든지 그런 종목들로는 우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거래만 한 2% 정도 쉬어가고 있는 중국 증시 전반적인 분위기를 한번 짚어봤고요. 이어서 후광퉁 관심 업종과 함께 종목도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중국 국제 여행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중국 국제 여행사 소개를 다시 한번 드리자면요, 중국에서 유일하게 여행업과 면세점업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업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행업종 중국 쪽에서는 연평균 17% 정도의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면세품 같은 경우는 20%의 고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홀테이 신라가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주가 상승률 자체가 50배 이상이 올라가고 있죠. 그것이 향후 국제여행사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좀 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여행업과 면세점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행에서의 그런 코스라든지 그 고객들의 동선을 면세점에 맞춰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환상적인 산업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중국 종목은 이름에서 중국이나 뭐 국제 아니면 상해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정부가 대부분 소유를 하고 있는 정부 그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 국제 여행사 같은 경우도 정부의 이런 라이센스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좋아질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특히나 오늘 4%대에 오랜만에 좀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요. 한번 매수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후광퉁 관심 종목으로는 여행주 가운데 중국 국제여행사 꼽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의 정윤성 PB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현 멘토입니다. 자, 시장이 돌아서는데 확실한 상승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자, 1% 가까운 상승을 양대 지수가 보여주고 있고 1900포인트까지의 회복, 그리고 코스닥은 꾸준하게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현재 이제 그리스에 대한 우려감 자체가 소폭 약간 죽었어요. 그로 인해서 어제 좀 많은 글로벌 지수가 상승을 했는데요. 남아있는 포인트, 오늘 국내 증시가 상승을 할 수 있었던 포인트 중에 하나는 바로 삼성전자의 힘이었죠. 자, 삼성전자의 실적 잠정치 5조 2천억이 나왔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부분, 그런 성장성에 맞춰서 하이닉스까지 급등하는 포인트가 나왔죠. 사실 1월에 옵션 만기는요, 사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네.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3월 달부터 동시만기부터가 그 시작이다 보시면 된다는 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에서의 이제 시장의 큰 흐름은 앞으로는 뭐다? 실적이다. 실적만이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지수와 종목들이 움직일 것이다. 그리고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던 테마나 개별주 종목에서는 2월에 춘절 효과에 맞춰서 어떻게 종목들이 움직일 수가 있다. 여행주나 호텔, 카지노, 화장품, 밥스토어 이런 것들이
그의 중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기억하시고 대응 부탁드릴게요. 자, 제가 이 시간에 종목 상담을 같이 해드리고 있고요. 오늘은 제가 종목을 준비해봤습니다. 좀 마지막에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먼저 번호 안내 해드릴게요.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요. 제가 최대한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수급 100점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종목인데요. 호텔신라부터 LG전자, 삼성전기, KTNG, CJ, ENM 준비했는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사실 뭐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좀 추천을 하고 싶었던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좀 오르질 않게 바랬는데 어제 급등하는 바람에 놓쳤던 종목이고,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이에 못지않은 또 수급과 성장성이 있는 종목인데요. 좀 이따 말씀드려보고, 자, 호텔신라 올라가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였죠? 호텔, 여행, 카지노, 밥솥, 뭐 이런 것들, 화장품, 춘절 효과에 맞춘 종목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호텔 얘기를 제가 꼭 꺼냈습니다. 자, 주가가 갑자기 올라가요. 수급도 어제도 좋았는데요. 오늘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볼게요. 자, 수량으로 외인이 11만 주. 지금 호텔신라 10만 원입니다. 가격이. 근데 11만 주 매수해줬어요. 금액으로 따져보니까 118억 원치를 현재 1시 반 기준으로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물량이죠. 자, 최근에 수급 볼까요? 최근에 수급은 꾸준한 기간과 외인이 다시 오늘부터 잡아주는, 어제부터 잡아주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양매수가 잡히는 포인트가 나오고 있어요. 주가가 끌어올라간다. 자, 내일 잠깐 쉴 수도 있어요. 쉴 수도 있지만 다시 어떻게 올라갈 종목입니다. 계속 상승 그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2월 중순까지. 한 달 동안은 달린다는 소리예요. 또 하나 이슈는 뭐?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정시 매수 의견까지 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LG전자입니다. LG전자가 오늘도 흐름이 좋아요.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닥을 확인한 걸까? 좀 체크는 필요한데 일단 흐름이 좋습니다. 근데 LG전자 저는 약간 조금 좀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종목이다 자주 말씀드리고 있죠. 네. 약간 불안불안한 종목은 맞아요. CES 효과와 더불어서 오늘 IT 관련주들이 다 급등하는 그런 포인트가 나오면서 빠르게 치고 올라갑니다. 자, 수급도 굉장히 좋습니다. 볼게요. 자, 오늘장 수급인데요. 수량을 봐드리겠습니다. 수량을 보니까 외인 6만 주, 기간이 8만 3천 주다. 기타 법인이 12,000주가량의 매수를 보여줍니다. 상당히 많죠? 자, 어제까지에서의 수급은 기관들이 팍 사주는. 근데 외인은 팔았단 말이에요. 자, 기관들이 좀 돌아오고 외인이 다시 돌아오는 느낌? 좀 천천히 바뀌는 듯한 포인트가 현재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서 이제 단기적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약간 조금 고민이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현재로서의 시점에서는 나쁘지 않은 조금 수급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 정도 가격도 포인트, 한 65,000원 포인트가 작년 10월부터 11월 말까지 있었던 박스권 라인인데 다시 회복이 좀 나와주는 포인트가 정말 나와줘야지만 본격적인 큰 그림에서 한번 쌍바닥 찍고 올라가는 포인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쁘지 않은 모습이에요. 근데 어디까지 올라갔다가 맞고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냐면요. 추세상으로는 이 자리가 좀 한계점일 수도 있습니다. 한 7만원 초반대. 그래서 급하게 살 필요는 없고요. 일단 지켜볼게요. 수급이 오늘로 끝날 수도 있고 내일 또 들어온다면 주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조정시 봐야 되는데 또 꺾여 내려갈 수도 있고 약간 애매하긴 해요. 하지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삼성전기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실적이 괜찮게 나왔어요. 네, 5조 때면에 잘 나온 것이라는 게 보통 이제 이쪽 시선, 여의도의 시각입니다. 자, 삼성전기 올라가고 있는 포인트, 5.8% 급등하고 있는 포인트, 수급도 오늘 굉장히 잘 들어오는 포인트. 그러면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았듯이 삼성전기도 실적을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좋게 나올 가능성이 열렸다. 그러면 여타 다른 IT 관련주들도 어떻게 해요? 상승을 하는 그림이 맞춰서 시장을 이끈다는 거죠. 언제까지 이끌까요? 언제까지? 1월 달은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1월 달까지 해서 1분기 또 실적이 좋아지게 된다면 그에 따른 또 상승 모멘텀을 실적이 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고, 잘 아시겠지만 상반기에는 갤럭시 S 시리즈가 나오고요. 하반기에는 갤럭시 노트 시리즈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상반기 때 보통 5월쯤에 나오죠. 그때 S6가 어떤 모양으로 나올지에 대한 부분, 뭐 엣지처럼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이 많긴 한데, 그에 따른 또 판매량 효과에 대한 부분 같이 잡혀준다면 작년과 같은 힘들었던 시기가 삼성전자 끝이 나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가 같이 해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KTNG 해볼게요. 자, KTNG도 오늘 상당히 급등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뭐 담배값 인상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돼서 주가가 많이 밀리긴 했지만, 뭐 길어봤자 뭐 몇 개월이란 소리죠. 이전에 담배값이 500원인가 올랐을 때 막 시끄러웠던 게 일주일 갔어요. 판매량이 줄었다가 일주일 만에 다 복구가 되면서요, 정상 판매량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길다고 합니다. 좀 더 길다고 해요. 이번에는 뭐 길게 나오는 얘기는 6개월 아니면 뭐 2개월 얘기 나오고 있는데, 길어봤자 반년이에요. 반년 뒤엔 사람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담배는 그냥 4천 얼마다 하고 사고 핀다는 소리가 돼요. 예. 정말 옛날엔 그랬었지가 되는 거죠. 아무 인식도 안 합니다. 다른 거 좀 줄여서 담배 필 뿐입니다. 그 주가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그림들. 근데 사실 단기적인 악재 상황에서 너무 급락을 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포인트는 어차피 회복이 될 거고, 수급도 오늘 장에서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번에는 그래도 너무 뛰었잖아요. 담배 가격이요. 그래서 조금만 천천히 해볼게요. 매수하신 분들 들고 가시는데요. 신규 접근을 만약에 하실 분들은, 사실 사고 싶지도 않으실 것 같은데, 하실 분들은 조금 더 상승 그림을 타거나 조정이 나온 이후에 반등을 주는 포인트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코스닥에서요, CJ ENM을 제가 뽑아와봤는데요. 오늘 코스피가 굉장히 좋았는데 코스닥에서 한 종목 가져와봤습니다. 자, ENM이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틀간의 조정 거친 이후에 오늘 장에서 다시 급등을 합니다. 자, 국제시장 800만 효과일까요? 조만간 1000만이 넘겠죠. 뭐 말도 많은 영화였지만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딱 3번 울었습니다, 여러분. 네. ENM 그 효과와 더불어 또 최근에 이제 안 좋았던 거 뭐가 문제였냐면, 실적이 안 좋다 그래서 10월 뭐 11월 이럴 때 많이 밀리긴 했어요. 하지만 올해부터의 성장성은 나쁘지 않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주가가 아무리 실적이 안 좋았던 건 이제 선반영이 됐다는 그런 움직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차트를 같이 보실게요. 큰 그림에서의 차트를 보자면 제가 주로 이제 큰 그림의 추세를 그릴 때가 있는데요. 아실 겁니다. 여기 포인트 이렇게 잡히죠? 그럼 이게 뭐예요? 거의 바닥 포인트에서의 상승을 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때 상담하신 분들 많았죠? 저한테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바닥이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지켜봐야 된다 말씀드렸죠. 아니나 다를까 주가가 올라갑니다. 자, 어디까지 주가가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보자고요. 한 요 정도 포인트는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이상은 힘들 것 같습니다. 자, 어디죠? 여기가 45,000원짜리가 눈에 들어옵니다. 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얼마? 45,000원짜리에 한 개 맞추시고 수익 실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위로 올라가는 거는 슈팅 구간인데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45,000원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다시 한번 수급사항을 예의주시하면서 그때는 어떻게? 매수가 아닌 매도 관점으로의 이제 팔 준비만 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자, 상담을 조금 짧게 하고요. 종목을 오늘 하나 제가 드려볼게요. 자, ICD 11,500원 20% 7442님 보겠습니다. 11,500원이요. 자, 오늘 일단 급등을 합니다. 11,500원이세요. 네. 뭐, 사연은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뭐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죠? 삼성전자의 실적 포인트와 더불어서 이제 진짜 ICD 쪽에 매출 확대가 잡힐 것인가? 요런 이제 포인트가 잡히는 것 같아요. 주가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돼요. 네.
이게 진짜 만 원대까지 갈 것인가가 진짜 핵심 문제잖아요. 그건 사실상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자, 여기서부터요. 여기까지 내려가는데 몇 개월 걸렸습니까? 6개월 걸렸잖아요. 근데 보통요, 주가가 이렇게 완전 깨진 이후에 이 바닥 포인트에서 50% 정도 회복하는 시간도 그만큼 빠지는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6개월 빠졌는데요. 다시 6개월 만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1년 걸립니다.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반만 생각하셔야 돼요. 반. 5,000원부터 해가지고 얼마죠? 한 7,500원짜리가 사실은 도달할 상태였는데 이미 빨리 가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조정이 한번 나왔다가 다시 이렇게 천천히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은 이거를 사실 필요는 없으세요. 팔기도 사실 힘들고 보유하셔야 되고요. 조정이 나온 이후에 주가가 다시 반등을 주는 포인트가 있다면 그때 조금은 비중을 높이셔서 단가를 낮추시고 다시 올라갈 때 빠져나오시는 방법으로 대응을 계속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작년에 안 좋았던 실적 올해부터는 조금 개선사항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반등을 주고 있는 포인트가 있으니까 좀 더 힘내고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죠. 자, 삼성전자 매수할까요? 아, 이거 진짜 인간적으로 어떻게 얘기 드릴까? 4854님 얘기 드려볼게요. 자, 삼성전자가 실적이 5조 2천억, 뭐 잘 나왔다고 하는데 주가가 가다가 말았어요, 오늘. 가다 말았어요. 네. 어떤 데는 좋다, 어떤 데는 그냥 그렇다. 나쁘다고 얘기한 쪽은 없어요. 대체로 잘했다는 분위기입니다. 주가는 안 갑니다. 주가가 근데 언제 오를까요? 언제 오를까요? 언제 오를까요? 그건 몰라요. 얘는 진짜 몰라요. 돈의 힘이 좀 필요해요, 사실. 그런데 오늘 반도체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SK 하이닉스가. 왜죠? 삼성전자에서 반도체는 장사를 잘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볼 게 아니라 반도체 관련주들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SK 하이닉스가 낫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SK 하이닉스를 차라리 매수를 하셔가지고 가져가시는 게 결국에 이제 다시 5만원까지 갔잖아요. 이전에 52,000원대 있긴 하지만 계속 보유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쪽이 오히려 조정시 대응이 낫지 않을까. 그래서 삼성전자는 솔직히 많이 올라도 5% 정도예요. 그래서 조금은 대응 힘들 수가 있으니까요.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를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 볼까요? 하이닉스 매수하면 됩니다. 자, 효성 ITX 보겠습니다. 18,600원에 15% 2772님 보겠습니다. 효성 ITX가 사물인터넷주인데 18,000원 정도에 매수하셨어요. 자, 진짜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사물인터넷주들은 계속 시장에서의 중심 테마로서 이게 계속 쫙 가요. 가는데 뭐가 문제냐? 계속 가는데 뭐가 문제냐면 중간중간에 이슈가 될 때마다 주가가 테마성을 띠고서 올라갔다가 빠지고 올라갔다가 빠지고를 반복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큰 중심에서의 바닥 포인트는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게 이게 바로 사물인터넷주들입니다. 효성 ITX는 바닥에서의 상승률이 한번 크게 나왔죠. 차트를 보실게요. 정말 많이 올랐었어요. 아시겠지만. 네,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횡보를 한 이후에 다시 또 최근으로서 어떻게 CES와 더불어서 삼성에서의 사물인터넷 관련 이슈가 나와주면서 주가가 올라갑니다.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죠. 대장주가 누구일까요? S넷 정도가 대장주일까요? 네. S넷도 굉장히 좀 많이 오른 주가를 좀 보여주고 있죠. 최근에 쉬어가고 있지만. 근데 지금 굉장히 좀 애매하단 말이에요. 거래량 자체들이요, 전반적으로 막 크게 뛰지 못하면서요, 거래량이 약간 조금 꺾이는 듯한 흐름에서의 주가가 내려가는 포인트. 잠깐 단기로 살짝 오르긴 했지만, 이런 때, 하루 이틀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약간 좀 애매해요. 가져가도 되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겠다. 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보다 춘절 관련해서 이슈가 되는 중국 관련 이슈를 차라리 보는 게 어떨까.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비중을 낮긴 하지만 조금 더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을 오늘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종목을 굉장히 자주 드릴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10% 정도만 매수하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오늘 가지고 나올 종목은요, 호텔신라 하려다 말았고요. Y젠터 가겠습니다. 자, Y젠터는 그냥 다 아세요, 여러분.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어떤 회사인지는 잘 아십니다. 이제 이 회사가 어떤 이슈가 있는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신인 라인업 확대. 이거는 어느 엔터주나 다 마찬가지 포인트를 보여주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해외 유수 기업들 사기도 했고 투자를 받기도 했고 루이비통에 투자 받았었죠.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인수한 피닉스홀딩스 같은 경우나 코드 코스메 같은 지분 인수를 통해서 화장품 쪽도 관심 좀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꾸준한 기간 매수를 사실 제가 주목을 했어요. 네, 같이 좀 보실게요. 자, Y젠터를 볼게요. 자, 기간 매수가 좀 이어집니다. 언제부터요? 12월 거의 말쯤부터 해서 기간 매수세가 조금 상당히 들어와 주고 있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오늘 장에서도 어떻게 양매수가 잡히고 있는 포인트 나오고요. 차트 분위기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많이 밀렸던 포인트에서 올라가는 포인트죠. 자, 이 흐름을 본다면 전 요거 같아요. 요 정도 라인 잡혀야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라인이나 아니면 여기서 라인을 새로 잡자면 요 정도 라인은 좀 잡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어떻게 요 정도 포인트까지의 상승 고민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목표가 얼마까지 잡았냐? 딱 여기 라인이죠? 52,000원까지 목표가를 잡았습니다. 매수가는 당연히 종가로 갑니다. 앞으로 계속 종가로 내릴 겁니다. 종가가 위험할 수도 있어요. 다음날 지수가 급락해버리면 저도 힘이 들지만 그래도 가겠습니다. 종가 매수하고요. 마음에 안 드신 분들은 내일 보시고 사시면 되고 목표가 52,000원 그리고 손절가 라인은 45,000원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작년 10월부터 종목을 거의 안 드렸죠. 네, 거의 한 3개월째 참다가 본격적으로 종목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목 드리고 수익률 어땠습니까? 잘 났죠? 잘만 따라오시면 여러분 계좌 풍성해지니까 한번 올해 지금 시점부터 달려보겠습니다. 자, YG 엔터까지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저는 또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요일장 마감을 8분 정도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1903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은 566포인트인데요. 코스피 1900 위에서 마감할 수 있을 듯 싶습니다. 목요일장 오늘 1월 옵션 만기 공포를 녹여버린 삼성전자의 힘 이렇게 요약할 수도 있을까요? 아무쪼록 이제 4분기 실적 시즌 돌입하게 됐는데요. 오늘의 상승이 반짝 상승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장 분위기 전환 정도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